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017년 4월 기소된 후 3년 7개월이 걸린 판결인데,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 김정훈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은 1980년 5월 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비오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로 해서 비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면서 상당히 당시에는 구형이 징역형이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었습니다. 자, 이 재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 판사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5.18 때 헬기 사격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5차례 이상 재판하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 사격 명령자 찾아내라, 안매장 이렇게 해서 지시를 했는데, 국방부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조위를 만들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조종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수십 명의 조종사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은 누가 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헬기 사격이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헬기 사격이면 이게 집단 학살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그걸 특정하려면은 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맞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탄피 그리고 치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루머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살상용 아닙니까? 헬기 사격을 했다면은 분당 수천 발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기종이나 총 종류에 따라서. 그런데 특조위 조사에는 수많은 조종사를 인터뷰했지만 단 한 사람도 내가 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맞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료했다는 의사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격 명령이 내려갔으니까 사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격 명령 내려갔어요. 그러나 조종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사격할 수가 없다, 사격하면 큰일 난다 해서 사격 명령을 거부를 했습니다. 꼭 사격 명령을 내리려면 문서로 해달라. 문서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용감한 조종사에 의해서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특조위의 이 보고서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온 각종 자료는 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조사는 충실하게 해놓고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법정에서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다뤄졌는데,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탄원이 이게 과연 헬기에서 사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자세히 다뤄졌는데, 이 판사가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은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 조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과연
그렇게 믿었는지 아니면은 권력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쪽에 타협적으로 한 건지 그것은 본인만이 잘 알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날이었습니다. 5월 21일, 22일, 27일까지 다 맑았어요. 그러면은 사격을 하면은 적어도 몇천 발이 나오는데 그걸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광주 사람들 다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몇십만 명이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격자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꼽아보면은 많아야 10명, 뭐 요사이 좀 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으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 재판은 이 김정훈 부장판사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고 반드시 이것은 이 판결은 뒤집어져야 합니다. 왜냐고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거지 역사를 만들면 안 되죠. 역사를 창조한 재판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창조한 재판입니다. 없는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판사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헬기 자격이 없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굳게 믿는 사람에게 사죄하라 하면 됩니까? 이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배입니다. 양심의 자유. 여러분 요사이 신문 광고란에서 없어진 게 있습니다. 사죄 광고. 무슨 특허권을 위반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사죄 광고. 옛날에 사죄 광고 나왔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사죄 광고를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입니까? 굉장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니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판사가 한 판결은 비겁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한테 이등방문 손대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인데 왜 사과를 합니까? 이것은 전체주의적 체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선고보다도 이 대목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 어쨌든 이건 앞으로 계속 다퉈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겁한 사람은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제대로 된 국방장관이면 특조위에서 그런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아니 조종사들이 쐈다는 조종사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탄피도 찾지도 못하고 무슨 종류의 총으로 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문재인, 송영무 그리고 김정훈 판사 이 세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재판이었습니다. 조갑제 TV에서 그동안에 이 헬기 사격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하나씩 제가 동영상을 다시 올릴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광주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뜬 소문이 많죠.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동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닙니다. 동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현지에 가가지고 사격 명령을 내렸다든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격 명령자는 없습니다. 안매장 지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 아님을 김정훈 부장판사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